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이 한 10배 정도. 전광판 보시면 한두 개를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전부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에 쇼킹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는 종목에 따라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종목이 투매로 전체의 흐름 때문에 싼 값을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들어가서 사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은요, 양쪽 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이렇게 하락폭이 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처해 나가야 될지 제 경험으로 조금 그래프나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3.65% 하락해서 2676포인트입니다. 2700이 단숨에 깨졌죠. 오늘 지수만 따지면 하루에 10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4.2% 77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보는 거래 대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투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밑에다 받쳐놓은 것까지도 많이 거래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거래 대금을 보면 거래소가 12조 8천억 거래됐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판 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준 거는 저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에는 단기 수익이 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좀 들어가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현금 여력이 좀 있었다는 얘기고요. 매매를 좀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6조 4천억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거래소의 한 절반 정도인데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을 그대로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요. 오늘 그 그래프는요, 이렇게 일봉을 쭉 이어보고 이렇게 하단을 이으면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1년 동안 이 지지선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냥 투매가 나왔다. 가격을 따지지 않고 팔고 도망가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매 물량의 어떤 성격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은 오늘 많이 샀으니까 투매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죠. 물론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아마 그 매도 나온 물량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익이 많이 났었던 그 물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식 매물이죠. 투매치고는 그동안에 이익이 많이 났던 물량들 서둘러서 그나마 이제 오늘 가격이라도 좀 이렇게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물량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지선도 의미가 있지만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하게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죠. 그러죠? 일종의 투매 성격이라는 얘기죠. 가격 따지지 않고 던졌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권에서 음봉이 길쭉하게 두 개가 났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권에서 음봉이 두 개가 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권에서 음봉이 길쭉하게 오늘 그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길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런 그 매매의 특징은요, 투매의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장이 이렇게 하락이 많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공통이 되지만요. 바닥에서 투매가 나온 것도 음봉이 길쭉하게 나온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요. 그 뒤로 주가 움직임을 보자는 거죠. 그러죠? 이렇게 그 뒤로 상당히 강한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죠? 여기서도 그랬죠. 이번에도 이제 앞에 전례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투매가 한번 나오고 나서 상당히 강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투매 다음에 강세장이 오냐 그러면요. 팔고 싶은 사람들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그렇게까지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포감에 심리적인 어떤 공포감 때문에 가격 안 따지고 물건을 던졌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날은 그런 물량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또 손이 바뀌면서 그 뒤로는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상당히 용감하기도 하지만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공통점이 있다. 패턴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6천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2,4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조 가까이 오늘 개인들이 물건을 다 받아줬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8,400억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1,500억 매도 우위, 한 1조 가까이 매도 우위했죠. 기관들도 거래소에서 7,7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890억 매도 우위, 8,000억 넘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2조 가까이 다 받아줬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190만 계약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한 계약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1조 한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그동안 유례가 없이 큰 금액을 2조 정도 오늘 매수 우회해 줬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최근에 CMA 계좌라든가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CMA 계좌 잔고가요 85조 정도 됐는데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20조 정도 돈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MMF 잔고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또 아마 그런 결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아마 이익을 낸 물량들이 오늘 많이 나왔을 것 같죠. 이식 매물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런 물량들을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 이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다음 주는 오늘 들어온 개인들은 좀 단기 이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투매 물량은 받아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투매 물량을 받아주면 수익이 나냐고 그러면요. 투매라는 것은 심리적인 공포감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불안감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매매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아마 그런 물량을 많이 내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아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4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요. 한 3개월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은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이 그렇고요. 신용용자금 이렇게 보면 최근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대 금액이 19조 4천억이면요. 굉장히 큰 장일 때 잔고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위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아마 신용 잔고도 조금 줄지 않았나. 아마 이것들이 이제 급매물, 악성 매물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털린다 그러면 수급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며칠만 놓고 보면 좀 이렇게 털렸습니다. 9,20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에서 한 800억 정도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개인들이 미수를 이용해서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도 개인들이 한 2조 넘게 주식을 샀는데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신용이나 미수로 많이 좀 들어왔지 않겠나, 단타를 노리고 단기 급등을 노리고 좀 들어온 물량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제는 또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이제 실적 관련 또 경제가 약간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제 장이 빠지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국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래프 보면요,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쌍봉 모양이 이렇게 나는 모습이죠. 나스닥 어제 2.3%.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 다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어제 1.3%. 특히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7.1%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올라가 또 10%가 빠졌다가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큰 게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매도를 좀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니케이 오늘 5.8% 빠졌습니다. 일본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4.4%. 음봉이 이렇게 추세선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특히 대만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2.3%, 프랑스 마이너스 2.1%, 유럽 시장은 미리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죠. 상해 마이너스 0.9%, 항생 마이너스 2.2%. 그래서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대표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게 애플입니다. 어제 1.6% 빠졌는데 그래프 모양이 다들 이렇게 망가져 있죠. 거래수는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얼른 봐도 시간 외에서 인텔이 19%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게 아마존이 7.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닌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종가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나머지 회사에 많이 빠졌습니다. 중에가 가장 모양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쪽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아주 대폭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이런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 투매 시장입니다.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던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매의 주체가요, 개인들이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었다. 그거를 개인들이 오늘 한 2조 이상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는 바로는 오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투매 물량은요, 손해보고 파는 물량이 아니고 그동안에 워낙 이익이 많이 났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식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은 그동안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팔아놓은 것도 있지만 새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자금들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싼 값에 주식을 많이 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신 분들은 이제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단기 이익 실현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도 투매 물량을 받을 때도요, 종목을 조금 선별할 필요는 있겠죠. 굳이 이제 현금이 있어서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면요, 이제 오늘이나 또는 월요일 날 아침이나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을 먼저 좀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공포감 때문에 갖다 던지는 것 때문에 의외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종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8%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단단하게 실적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던 주도주였는데요. 반도체를 대체한 그런 주도주였는데 오늘 한 3.8%니까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주에 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삼성중공업도 이제 조선주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단단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도 한 3.2% 빠져줬습니다. 그동안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지 못했던 분들 오늘은 의외로 3%나 빠져주면서 싼 값에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신 분들도 잘하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눈 딱 감고 들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지고 가도 된다. 이번에 이제 좀 사서 물리더라도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마음 편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또 투매 국면에서 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기만 하고 못 샀던 종목들 중에 금융주들,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큰 폭 빠져줬습니다. 오늘 이제 5.7% 빠져줬으니까요. 그동안에 상승세가 한 번도 이렇게 꺾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5.7% 빠졌다는 거는 사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오늘 안 사셨다고 그러면 월요일 날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KB금융도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투매 국면에서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그 해리스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미스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면 그동안에 1년 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물량이 다 소화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급등 국면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위치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들어가 보는 건 어떤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 2%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들이 악재가 조금씩 이렇게 소멸하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미수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CS윈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또 SDI라든가 배터리 관련주들 그동안에 워낙 좋지 않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실적으로 보면 손이 안 가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민주당 해리스 후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보면 양봉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수세가 조금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급등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이제는 좀 눈길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투매가 나오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가자 이런 얘기보다는
또 이렇게 투매 국면에서는 물량을 좀 받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매 물량 받으면 단기 반등은 단기 이익 실현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개인들이 한 2조 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의외로 개인들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좋다. 증시 주변 자금들이 넉넉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월요일 날 또 아침에 보합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단기 매수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다만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산, 초선, 또 이쪽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래프 그렇게 보여드렸지만 요 앞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투매가 나왔었죠. 이때도 그렇고 대체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죠. 그 음봉이 길쭉하게, 이번에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오면서 추세가 무너졌는데 여기서도 어쩌면 다시 반등 그런 시장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길게 이렇게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래도요, 오늘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단기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혹시라도 보합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위주로 저점에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